나는 평생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먹여 살리고 대출 갚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나한테 남은 건 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더군요. 이건 62세 전직 은행원의 고백입니다. 그는 서류로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 연금 150만 원, 자녀 모두 독립.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로만 살았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계산표에 없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땐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 믿었습니다. 월급날이 곧 보상이고 통장 잔고가 마음의 안정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 숫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박 씨는 매달 20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갑니다. 퇴직 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매달 의료비, 관리비, 교통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170만 원. 남은 3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할 때는 매일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매일 돈이 새나가요. 하루하루가 손익 계산 같아요. 그런데 그 계산이 내 인생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은퇴 후 가장 흔한 착각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퇴직 후 삶은 숫자보다 감정의 싸움이고 재산보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불만, 대화가 줄어든 부부 사이, 그리고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공허감이 진짜 위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정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제야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쉬고 보니 불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매일 늦잠 자고 커피 마시고 드라마 보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갑자기 질문이 생기더군요. 내일 뭐 하지? 그때부터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이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던 사람일수록 그 상실감은 더 큽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보고할 대상이 없어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퇴직 후에도 출근하듯 아침에 정장을 입고 공원을 걷습니다. 그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의식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의미의 공백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다 써서 힘들고 누군가는 돈이 있어도 외로워서 힘듭니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으로 나는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가를 묻는 일입니다. 광주의 65세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중 절반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나갔죠. 남은 돈으로 소일거리 가게라도 해보려 했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썼지 나 자신을 위해 쓴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그는 이후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나를 위한 날이라고 정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을 다녔고 그 경험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걸 계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돈의 총액이 아닌 시간의 질로 계산해야 한다고. 행복은 소득이 아니라 사용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100만 원으로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고 1000만 원을 써도 공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균형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쓰임새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을 계산표에 넣고 있는가? 월급 명세서엔 없었지만 은퇴 후 통장에는 꼭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그건 관계, 건강, 시간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결산입니다. 평생 숫자만 계산해온 인생에서 이제는 마음의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의 합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온 날들의 의미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행복을 계산해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얼마 버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계산할 시간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돈을 먼저 떠올린다. 연금이 얼마인지,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달 생활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상태다.
돈은 계산할 수 있지만 행복은 계산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평생 일하며 성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간극은 더 크다. 그들은 열심히 살면 편안한 노후가 온다는 말을 믿었지만 막상 그 노후가 시작되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일할 때는 늘 바빴고 그 바쁨 속에 불안은 덮여 있었다. 그러나 은퇴와 함께 찾아온 정적 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다. 이제는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 돈도 있지만 마음은 허전하다. 60대 중반의 한 전직 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는 퇴직 후에도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루 일정표를 만들고 아침엔 신문을 읽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고 저녁엔 산책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계획을 짜고 사는지 모르겠더군요. 일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뭔가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에게 성실함은 미덕이었고 일은 삶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은 일터에서는 빛났지만 은퇴 후에는 마음의 짐으로 바뀌었다. 일 없이는 자신을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의 삶은 노력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계획적으로 살아도 방향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진다. 은퇴자들의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은 말한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평생 자신을 회사 사람, 직장 상사, 선생님으로 불러왔던 사람들은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공기처럼 사라진 느낌을 받는다. 한 58세 남성은 말했다. 퇴직 후에 처음 느낀 감정은 허무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어요. 누군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더군요. 그 한마디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일을 통해 존재감을 얻어왔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정장을 입고 마치 출근하듯 하루를 시작한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본능에 가깝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행복은 단순한 소비로 얻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된 사람들조차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은 불안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의미의 소득이 필요하다. 그것은 관계에서 나오고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오며 스스로를 인정하는 시간에서 나온다. 퇴직 전에는 사회가 당신의 가치를 매겼지만 퇴직 후에는 당신 스스로 그 가치를 매겨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김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다. 그는 말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하루 종일 TV를 보고 누워 있다 보면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컴퓨터 강좌를 신청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였지만 몇 달 뒤 그는 지역신문 기사 작성 봉사를 맡게 됐다.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다시 바꿨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김 씨의 사례는 보여준다. 은퇴 후의 회복은 돈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참여, 작은 역할에서 회복된다. 재정적으로도 행복을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퇴직 전에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기준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얼마를 써도 불안하지 않은가가 기준이 된다.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심리적 만족도는 자산의 총액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의 유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연금이나 배당금 혹은 소소한 부업 수입이 있다면 불안이 줄어든다. 사람들은 안정감을 돈의 양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돈의 리듬에서 얻는다. 따라서 은퇴 후 재정 계획은 수익률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돈을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는 늘 죄책감과 연결되고 자신에게 쓰는 돈은 낭비로 여겨졌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소비의 목적이 쾌락이 아니라 자기 회복이라면 그것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여행, 독서, 건강, 배움, 관계 같은 것들은 인생의 이익을 늘리는 무형 자산이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마음은 가난해진다. 사회적으로도 은퇴자는 더 이상 주변부의 인물이 아니다. 60세 이후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이어진다. 그 시간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장기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은퇴자를 끝난 사람처럼 대한다.
일자리에서도 배제되고 공적 제도에서도 보조적 대상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이 세대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회적 자산이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시니어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수록 자존감과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한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신에 대한 감정이 쉽게 왜곡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자신을 쓸모없게 느끼게 되고 결국 사회와의 연결을 피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에 다시 발을 들이면 작게라도 역할이 생기면 자존감이 살아난다. 한 72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낀 건 친구들과의 합창 모임 덕분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듣는 게 즐거웠어요. 이 말 속에는 은퇴 후에 진짜 행복이 담겨 있다. 돈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의 단위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퇴직 후의 삶은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다. 그 계산표에는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행복의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얼마나 버는가 보다 얼마나 웃는가. 얼마나 남기는가 보다 얼마나 나누는가. 얼마나 일했는가 보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그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 인생의 균형은 비로소 회복된다. 우리는 평생 돈을 계산하며 살았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마음을 계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무 설계다. 행복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루 1시간의 산책, 한 권의 책, 한 통의 안부 전화, 한 잔의 커피 같은 소소한 일상이 쌓여 인생의 이익을 만든다. 그 단순한 습관이 은퇴 후 삶의 가치를 회복시킨다. 마지막으로 한 노신사가 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 돈은 내 인생을 유지시켜줬지만 행복은 내 인생을 움직이게 했어요. 평생 일하며 성실했던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계산법이다. 이제부터는 월급 대신 마음의 잔고를 계산하자. 그 잔고가 풍성해질수록 삶은 다시 따뜻해진다. 평생 일했는데 행복을 계산해보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진짜 수익은 지금부터 시작된다.